저희 과수원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5% 정도 지금 이제 완성 공장이, 저는 이제 공장이라고 저는 이제 말을 하는데, 배천방에서 이제 그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. 공장에 비유를 하세요. 공장에. 배과수원 농장은 공장이다. 공장. 물건을 생산해내는 공장과 똑같다. 그러면 왜 공장이라고 얘기하느냐? 되게 중요해요. 왜냐면 공장 시설이 안 좋으면, 어떻게 되나요?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오지 못하겠죠. 그죠? 그럼 그 기계와 설비, 예를 들면 어떤 공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공장을 만들지는 못해요. 그걸 만드는 업체에서 그 기계를 사와서 공장을 세팅하는 거지. 거기 같은 경우는. 근데 저희는요, 이 공장을 직접 만듭니다. 직접. 어떤 걸로? 전정이라는 걸 통해서. 전정은 뭐냐? 자르는 것만 전정이 아니에요. 이렇게 유인하는 거. 이거 다 전정에 들어가요. 끝에 자르는 거, 이것도 전정이고. 두꺼운 가지 자르는 거 전정이고. 나무를 이쪽으로 당기는 거, 유인하는 거. 소위 말해서 유인하고 하거든요. 유인하는 것도 다 전정에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는 전정하시는 분들을 불러요. 외부에서. 그래서 이제 전정을 의뢰합니다. 그럼 어떻게 되나요? 농장이 내 맘대로 안 되고 그 전정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. 그죠? 그럼 그 전정사는 어떤 사람들이냐?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? 본인은 농사를 지어 봤느냐? 본인의 농장을 가지고 있느냐? 본인의 농장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느냐? 수익은 못 낼 수 있어요. 어느 정도의 수량을 뽑아내느냐? 25가 이상을 몇 개를 뽑아내느냐? 25가 이상을 추석 안에 몇 프로 정도 뽑아내느냐?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게 포인트거든요.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팀장이 있죠? 이렇게 팀장이 전정하시는 분들을 모아요. 그래서 우리 여기 그동안 했던 사람들, 뭐 농장이 없는 사람들도 수독하고, 자기 농장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. 전정사들 중에. 그러니까 배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이에요. 배 농사를 안 짓는데 전정 일을 해요. 할 수도 있죠.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럼 그분들은 그냥 돈만 벌러 다니는 분들이죠. 우리 농장의 공장, 이 배 나무를 만드는 이런 시설, 이거를 그분들이 잘라서 만드는데 유인도 하고, 근데 좋은 농장, 배가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농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? 만약에 그런 분들이 농장을 잘못 만들게 된다면, 전정을 잘못하게 된다면, 유인을 잘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? 어떻게 됩니까? 배 생산을 못하죠. 많이. 정형가를 많이 생산을 못하게 되겠죠.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? 공장 시설이 좋아야 좋은 배를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을 텐데. 물론 열매를 다는 거, 인공수분하는 거, 적과 GA 처리, 봉지 씌우기 다 필요합니다. 다 중요해요. 하지만 기본 시설인 이 나무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, 인공수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, 적과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발휘를 못한다는 거죠. 100%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. 우리 기초가, 바닥의 기초가 부실한데 위에다가 건물을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게 세워봤자 그 건물은 무너지기가 십상이겠죠. 자,
그래서 농장주가 꼭 해야 되는 거, 제가 이제 여러 번 요거 말씀을 드렸는데, 지난번 전정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, 명인 전정할 때도 그렇고, 끝 전정할 때도 그렇고, 전정은 무조건 본인이, 농장주가. 그리고 농장주가 못한다 만약에, 그 농장주의 주도 하에, 그 주도하라는 건 뭐냐, 저희 같은 경우는 보세요.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결과지가 이렇게 있잖아요. 이렇게 쫙 여기 보면 이렇게 결과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렇게 얘랑은 잘라주세요. 얘는 이렇게 몇 도로 유인해 주세요. 이게 농장주 주도하에 하는 겁니다. 보통 어떻게 하면 그냥 전정해 주세요. 그리고 저기 가서 앉아서 담배 피고 구경하고 있어요. 얘기하면서. 그 전정하시는 분들 알아서 해. 알아서. 내 의지가 없어.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.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. 그거 알아서 하는 거죠, 그냥. 뭐가 잘못됐는지, 뭐가 잘 됐는지, 내가 원하는 게 뭔지, 이런 게 없습니다. 근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. 있는데 그게 얼마나 생산량에 도움을 주는지,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중요한 건 물론 수익이 중요하죠. 근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요, 적기에 특품류를 생산해낼 수 있어야 돼요. 가장 비쌀 때 팔아먹을 수 있는 배를 적기에 생산해낼 수 있어야, 그래야 저희가 수익이 올라가게 된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석 출하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, 가능한 지역에서는 추석 출하를 하셔야 돼요. 100%. 예. 어차피 공급과 수요입니다. 공급이 많으면, 공급이 많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? 내려가요. 근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려. 그럼 어떻게 되나요? 가격이 올라가죠. 그러면 추석 때 공급이 많을까요? 구정 때 공급이 많을까요? 그냥 간단합니다, 아주. 추석 때 공급이 적죠. 그 농장에서 100% 추석 때 출하하시는 농장 거의 없어요. 물론 수출은 예외로 합니다. 수출은 그런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신다고 하더라도, 추석하고 구정만 비교했을 때 내가 구정에 내는 것보다 추석에 내는 게 더 낫죠. 더 유리하죠. 안 그런가요? 왜냐면 추석 때는 전체 배가 많은 게 10만 톤이다. 그러면 추석 때는 한 2만 톤, 3만 톤밖에 안 나오거든요. 그 나머지 7만 톤, 8만 톤은, 5만 톤, 6만 톤 이상은 언제 나오나요? 6만 톤, 7만 톤 이상이 다 구정 때 나오는 겁니다. 구정 때. 그리고 구정 이후에.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아시잖아요. 배 많이, 작년에 피해가 하나도 없으니까 배를 많이 걸어서 배를 많이 달아놨어요. 추석 때 배가 없어. 배가 안 나와. 왜냐면 작년에 추석도 빨랐고요. 날도 좋아서 수정도 잘 됐어요. 예를 들면 우리 농장이 작년에 2만 장 싸는 데면 4만 장 막 이렇게 이상 싼 농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2배 이상 싼 농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 그 전해가 안 좋았거든. 작년에 막 날이 좋고 수정이 잘 되니까 막 그냥 막 갖다 다는 겁니다, 배를. 그러니까 추석 때 됐는데 배가 없어, 딸게 별로. 10%도 못 내, 배를, 한 농가에서 추석 때. 경매장에서는 배가 없다고 배를 좀 갖고 오라고 막 난리인데, 딸배가 없어, 딸배가. 25가는 가져가야 되잖아요, 25가. 13, 14, 15, 16 이런 것만 잔뜩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, 추석 한 15일, 추석 한 20일, 한 달 전? 20일 전? 한 달 전쯤? 네. 한 40일? 30일, 40일? 그때
배를 막 다 내립니다. 그 바닥에 배가 막 수북해. 떨어진 게. 위에 그래도 많이 걸려있어. 그래도 배가 안 커요. 너무 늦었어요. 너무 늦었습니다. 그러니까 배를 적당량 걸어야 되는데 수정이 많이 됐다고 많이 걸어 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똑같냐면 이런 겁니다. 좀 이거 비유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,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. 막 애를 막 갖는 대로 낳잖아요. 옛날에 피임이 없다 보니까. 그럼 어떻게 되나요?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죠. 내가 능력껏 내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, 내 능력은 한 명 정도밖에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밖에 안 되는데 5명, 6명, 7명을 낳아버리면 그만큼 힘들잖아요. 그죠? 물론 이제 자식을 키우고 나면은 그만큼 어떤 행복이나 이런 게 있겠죠. 힘들었던 만큼. 근데 이 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. 그죠? 그런 행복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행복이 없어요. 그냥 망하는 거예요. 그냥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배가 많이 큰 것 같더라고요. 배가 앞으로도 계속 잘 커서 25가 이상, 70, 80% 이상 수확하실 수 있어서 추석 때 배를 많이 파셔가지고, 그래도 안 그래도 어려운 이번에 저온 피해, 냉해 이런 피해를 받으셨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수확을 좀 최대한 걸려있는 거 추석 때 많이 내셔서 조금 만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올해는 마찬가지로,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추석 전에 100% 지금 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꽃담화 따기도 해야 되고, 작은 놈들 아까 전에 이제 보셨죠? 그런 것들은 다 따낼 겁니다. 형편없는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. 어차피 안 커. 어차피 안 크고 어차피 추석 때 못 팔어. 추석 지나서 팔면 되지 않느냐. 그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재배법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. 그게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할 텐데, 저희가 재배하는 방법은 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. 그래서 그래도 올해도 이제 제가 추석 때 수확하는 것도 다 보여드리고, 그리고 또 추석 때 이제 수확 되기 전에 아마 배가 없을 거예요. 경매장 가기 아마 추석 주 9주 전에 저희가 이제 경매장에다가 대부분 다 내기 때문에, 경매장에 다 내기 위해서는 경매장에서 받는 날 전까지 작업을 해야 돼요. 저희가 최대한. 그래서 거기서 날짜를 정해주면 그 날짜 하루 이틀 전쯤에는 저희가 다 내고 소진을 하고 없을 겁니다. 배가. 그리고 이제 왜냐면 끝에는 가격이 안 좋더라고요. 경매일 끝엔 마지막 날 이럴 때는 배값이 안 좋아 별로. 왜냐면 그때 배를 못 팔면 더 이상 배를 받지를 않아. 경매장에서 이후에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받으니까 그 따놓은 배들은 어떡합니까?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때는 거의 끝날은 안 내요. 거의. 어떤 분들은 뭐 끝날 가격을 더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, 어쨌든 이제 그 전에 이제 배를 다 따고, 그리고 이제 저희는 좀 이제 추석을 아주 조금 편안하게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 저희는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과수원 좀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.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재배법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어떤 목표가 또 다를 수가 있고요. 여러분이 틀리고 제가 맞고, 제가 틀리고 여러분이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그 목표, 어떤 지향을 향해서 가는 부분인 거예요.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, 여러분은 여러분들 맞게 하시는 거고요. 근데 이제 공통 분모가 있죠. 판매라는, 언제 판매하는 게 좋은가.
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, 재배를 하시는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. 목표에 맞게. 근데 판매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이익을 내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예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영상은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이고요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쩌다 나정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10cm짜리도 있구나. 이거는 그때 8.7cm였는데 9.5cm네.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다. 8.7 9.5 9.4 다 비슷하네. 이거 좀 작겠는데 8.5 8 정도? 9.5 보통 9.5 9cm 정도는 되네. 평균 9cm는 되겠다. 아주 작은 것들은 뭐 계산할 필요가 없고, 이게 21일 날 5.5였는데 너무 작아서, 자 6cm 넘었네. 6cm 넘었어. 근데 이거는 꼬다마야. 꼬다마지 이런 거는 7.8 8.5